못 찍을 다른 이유라도 있나? 오늘 회차 일단 한 줄 평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소름 돋고 답답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핵사이다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지문을 찍은 사람은 미래였습니다. 이를 도와준 인물은 미래의 선임 김수현의 동생 태희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래와 미지 그리고 태희의 공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박상영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한 진짜 로사 할머니가 살아있는 정황을 발견을 했습니다. 로사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추천한 후견인 제도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로 흘러갈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눈치 빠른 박상영이 미래가 미질지도 모른다고 언급을 했고, 곧바로 지문을 찍게 하면서 미래가 아닌 것을 확인하는 빌런들의 모습이 나오며 고구마 장면이 나왔습니다. 만약 미래가 아닌 미지라는 게 밝혀졌다면 곧바로 미래가 퇴사하게 되는 그림이 나오니 빌런들 입장에선 땡큐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미 전날 김수현 선임의 동생이었던 태희가 미래를 찾아왔고, 그동안 빌런들을 예의주시하던 태희가 내일 있을 일을 알아내고 미래에게 급하게 야밤에 찾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음 주 예고편에 미래와 미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미지는 김수현 선임의 엽서를 미래에게 보여주며 미래가 이제 싸울 이유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 고발! 내가 왜 싸워야 되냐고. 미지는 호수의 집에서 앞으로 지내게 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있을 곳 없어서 바로 내려가려는 거면 우리 집에서 자. 결국 이번 회차에 출근을 했던 것은 미래인 것입니다. 또한 사내 익명 게시판에 시안건설 특혜 비리를 폭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으며, 역시 페이가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최 국장이 윗사람에게 혼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지가 지낼 곳이 없어서 호수의 집에 있는 듯 보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미래의 집에 지낼 수 없는 것에도 미지에겐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로사 할머니, 아니죠, 상월 할머니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후견인이라고 들어봤어? 따로 수고비는 챙겨줄게. 이번 회차에 상월 할머니에게 찾아왔던 이충구 덕분에 상월 할머니는 호수에게 맡기라고 했던 후견인 제도를 미지에게 부탁하는 모습인데요. 후견인 제도를 추천한 병원은 바로 정신요양병원이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한 명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로사 할머니는 정신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고, 상월 할머니가 그동안 병원비를 수납을 하면서 챙겨주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몸이 아파서 병원비 수납이 늦어졌었고, 자칫 잘못하면 진짜 로사 할머니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성년 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 등으로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대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월 할머니는 본인이 로사 할머니를 챙겨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려는 듯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미지의 진심이 느껴졌던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또한 이충구는 어떤 식으로 상월 할머니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미 미래가 다니는 공사에서는 시공사까지 선정을 했고 사이즈가 커졌다고 하는데, 이충구는 집요하게 이번 사건을 이기려고 할 텐데 말이죠. 미지는 미래가 모르는 상월 할머니의 부탁 때문에 잠시 서울에 있으면서 상월 할머니가 아닌 진짜 로사 할머니의 후견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성년 후견 제도가 나온 이유는 따로 있어 보이는데요. 글조차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상월 할머니는 이용당할 우려가 있기도 했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병원에 있는 로사 할머니를 대신해서 미지는 후견인으로서 건물을 공사의 헐값에 넘기려는 부당한 계약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구실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다고 하네요. 드라마 설계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또한 박상영의 얼굴이 이번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 박상영이 아빠 닮았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진짜 미지 아빠와 똑같이 생긴 박상영이 이번 회차에 등장을 했는데 불륜이라는 소문은 날만도 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자꾸 마음이 가고 의지하게 되는 게 당연했겠죠. 그런 점을 이용한 박상영은 미래를 성추행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박상영의 와이프는 미래가 자신의 남편을 꼬셨다는 소문만 듣고 미래를 오해했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미지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고, 미지마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자신이 무너져 버릴까봐 겁이 났던 것을 언급하기도 했죠.
아시다시피 박상영은 얼굴만 아버지를 닮았지 양의 탈을 쓴 비열한 악마처럼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최 국장과 한패인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네요. 다음 주부터 화끈하게 미래가 박상영에게 복수하는 모습 보고 싶네요. 또한 오늘부터 1일이었던 미지와 호수의 로맨스도 이야기해야겠죠. 일단 다시 경구 데리고 와야겠어요. 제 머릿속에 사탄이 있었나 봐요. 10년 만의 고백인데 이렇게 그냥 돌아갔던 둘. 키스는 다음 기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호수가 사귀자고 이야기를 안 해서 미지가 자꾸 오늘부터 1일인지 궁금해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여자들은 이런 거 정확히 해야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요즘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고백을 슬금슬금 넘가고 사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 보통 여자들은 용납 못할 것 같지만 상대가 호수라면 그냥 넘어가겠죠. 결국 우연히 마주친 예전 동료 앞에 미지를 여자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지 마음이 풀어지나 했는데, 호수의 예전 동료의 미지를 향한 무례한 질문에 미지 또한 호수를 생각해서 대답을 했는데, 자기 때문에 미지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던 호수는 첫 데이트를 그렇게 망치고 말았는데요. 거기까지 봤을 땐 호수가 상당히 답답해 보이기도 했지만 역시 호수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과거 서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둘이 화해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안방 극장에 선사했을 듯 보여지네요. 앞으로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한 오늘 회차에선 호수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차로 확실하게 연분홍은 호수의 셋마인 게 밝혀졌습니다. 호수는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기일날 아버지와 같이 차를 타고 친엄마의 산수에 가다가 사고가 났고, 결국 기일이 같아진 호수의 아버지와 친엄마의 기일을 챙겨주는 호수의 새엄마 연분홍의 서사는 참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연분홍 입장에선 친아들보다 더 친아들 같은 호수였겠죠. 가슴으로 키운 자식이 정말 이런 걸 얘기하나 봐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재혼한 남편 사이 아들이었던 호수를, 남편이 죽은 뒤에도 호수를 키우는 연분홍을 걱정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 과거 별거 아니듯 했던 미래 엄마의 발언은 연분홍의 심각한 발작 버튼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마니또가 된 세진은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미래 회사에서 진행하는 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미래와 세진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곧 두 사람도 만나게 되겠지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김수현이 태희를 통해 미래에게 주었던 엽서는 이미 오래전에 썼던 거고, 김수현도 이미 사망을 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태희는 그래서 복수를 결심한 듯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드라마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야기는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어요?